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자는 지원 정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은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지급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고, 정부 측은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민생지원금 추진 내용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1인 25만원씩 민생지원금 지급을 하자는 방안이 나오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는데 무조건 그렇게 다 현금을 뿌리는 것은 지나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원 정책은 당연한 사안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점점 의견이 지급을 하자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야 소상공인들 도 같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지급이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언제 지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야금야금 남의 세금으로 돈 벌어가는 놈들도 있고, 나라에 워낙 도둑놈들이 많아서 오히려 있는 놈들이 더 세금을 잘 뜯어가는데요. 기업들 지원해준다고 나라에서 돈 뿌리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타가는 일당들도 많습니다. 업체당 1억씩 대출도 아니고 그냥 지원해주는 돈을 지자체별로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걸 잘 따낼 수 있는지 알려주고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그 지원금만 뽑아가는 일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원금 25만원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아봤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25만원에 대해 전혀 의심이 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하라는 광고나 게시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애당초 전국민 일상지원금은 존재하지 않는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전국민 일상지원금 관련 게시글들을 보면 신청 방법과 대상, 자격 요건 등과 함께 링크를 첨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모든 국민들을 대상이라고 하고 있어서 솔깃해 눌렀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첨부해둔 링크를 통해 접속하도록 유도해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의 조회수를 늘리려는 목표도 있고, 개인정보를 따내기 위한 미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조회수를 유도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칫하다간 개인정보가 털릴 수 있는데요. 특히 대상자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매월 일정액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상지원금 신청하려다가 순식간에 3,300원 유료 서비스가 가입됐다, 3,000원짜리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버렸다 등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싱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모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리뷰 체험단을 사칭한 피싱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리뷰 체험단 모집을 가장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대상자가 된다면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정부24 또는 복지로에 접속 후 간편 인증 로그인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복지로는 모바일에서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외에 토스 등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피해받는 일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국민들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내수는 코로나 시기보다 훨씬 나빠졌습니다. 그 원인은 코로나 시기 손실 여파, 수출 감소, 금리 인상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이 증가했어도 내수로 전파되지 않는 것, 즉 낙수 효과가 미미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이 시점에서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작년보다 상승했고,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0.54%로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민생지원금의 규모는 내수와 민생을 살리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하고, 지원 대상은 국민 대다수에게 지원하되 최종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어야 합니다. 지원 방법은 지역화폐처럼 지역시장에서 사용되도록 하여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손실보상을 너무 부족하게 지급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발생한 부채로 아직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은 대출금은 매년 변제기를 연장해줘 버텨오고 있지만 대출 연장이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정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삶이 한계에 몰리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정부 지원금과 관련된 사기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심하고 조심하여서 재산을 잘 지키시고, 또한 정부가 적절한 지원 정책 펼쳐주기를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차단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